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형사법 기록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원래 내용을 충실했으면은 사령이라든가 아니면 기록형에 대해서 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법 기록형에서는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습을 좀 덜 했고, 그 다음에 법리, 형사법의 법리를 아직 우리가 숙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기록형에서 기록형을 쓰는 어떤 노하우, 이게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인해법학원에서는요, 이 형사 기록형, 형사법 기록형에 대해서 집중 강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일반적인 강의가 아니라 집중 강의로서 기록형에 대해서 만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록형을 쓸 때 우리가 이번에 공부할 것은 1회, 그러니까 우리가 2023년도 출제됐던 것과 그다음에 그 소급적으로 6회 가량 나오거든요. 6회에 걸쳐서 우리가 시험 본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내용을 분석해 가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우리가 또 강의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조해 주시고, 이번에 강의할 내용은 집중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형사법 기록형을 볼 때 우선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할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직접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기록형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갑자기 쓰려고 그러면 안 써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가 문제를 가볍게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기록형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CBT 형식으로 좀 아까 이제 조만간에 이제 나오는데, 그런 형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접 논술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윤곽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 내용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 파악하는 방법을 첫 번째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이 순서대로 지금 여기 기록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소송 기록이 쭉 자료가 있어요. 이 내용을 쭉 순서대로 읽어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첫 번째가 내용 그대로 읽어본다.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내용을 순서대로 읽어본다. 순서대로 우리가 이제 속독을 하죠. 속독입니다. 속독. 여기서는 속독을 해야겠죠. 빨리 읽어야 된다. 알겠죠? 빨리 읽는데 어떻게 하냐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 자,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메모장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장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메모장에 의존하게 되면은 너무 의존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려요. 그래서 시간적인 어떤 효율성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즉각 체크를 해야겠다. 그죠? 직접 체크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이것을 물론 메모장 필요하지만 메모장에 너무 여기다 의존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내용이 결국 이쪽에다 써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줄을 그으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내용을 줄 거냐면, 누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런 식 있잖아요. 그죠?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바로 이제 전문 진술이거든요. 그래서 316조 1항 아니면 2항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특히 우리가 변론 요지서고, 그죠? 검토 의견서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변론 요지서 있죠. 변론 요지서하고 검토 의견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의견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사람을 무죄라든가, 그죠? 무죄로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 바로 변론 요지서 내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변론 요지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유죄로 인정했다. 예를 들어서 알았습니다, 동의했단 말이에요. 범죄 저질렀니? 알았어요 하고 대답한 게 있죠. 아무리 내가 인정했을지라도 이 인정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경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죠. 경하게. 예를 들어서 면소 판결을 이끌어낸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참작할 사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은 검토 의견서에 나와 있는 사람을 무죄로는 방법은 바로 두 가지가 있겠죠.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방법. 그래서 증거 능력 없는 그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해봐야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빙성을 탄핵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증거 능력에 대해서 능력 있죠. 그러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도서라든가 이런 게 있죠. 없는 증거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신빙성을 탄핵해야 돼요. 신빙성. 자, 신빙성이 없다. 이게 두 가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방법. 두 번째가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신빙성 탄핵하는 방법은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빨리 읽으라고 그랬죠. 이게 관건입니다. 메모장에다 기록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그러나 직접 우리가 읽은 다음에 곧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걸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 경우를 꼭 생각해야겠다. 증거 능력 없는 경우니까 어디서 주로 나오겠습니까? 자, 몇 가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거 능력을 일단 부정해야 된다. 그죠? 능력이 없는 경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주 등장하는 것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312조 1항과 3항입니다. 잘 보세요. 자, 첫 번째가 312조 1항, 그 다음에 검사 작성이죠.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항 말고 3항입니다. 3항. 이것은 사경 작성이죠. 사경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예요. 그 다음에 3항이 뭐냐면 참고인 진술조서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 참고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 절차, 그 다음에 내용에 인정이 되잖아요. 그 부분을 꼭 알고 계셔야 되겠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경 작성인데 3항이 되겠죠. 이것도 적법 절차, 그 다음에 내용이 인정했을 때 바로 증거 능력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에 이거를 안 되게 되면 어때요? 이때는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됩니다. 일단 이 이론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가 몇 조가 자주 나오냐면, 자, 315조하고 314조죠. 314조가 자주 나옵니다. 314조는 어떻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원진술자죠.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사망했다든지 외국에 뭐 여행을 갔다든지, 그러죠. 이런 경우죠. 진술할 수 없을 때, 즉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때는 특신 상태가 있으면은 증거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14조죠. 예를 들어서 필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특신 상태. 이 두 가지가 인정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사람의 말이 만약에 특신 상태에 있었다, 그러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314조가 상당히 중요했죠. 자, 그래서 특신 상태와 필요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주로 증언을 거부했다든지, 그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거주하는데 외국에 여행 갔을 때는 어떨까? 이때는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질 것이 이제 313조죠. 자, 314까지 했죠. 그 다음에가 313조로 가는 겁니다. 313조는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진술서 등이죠. 자, 311조와 2조, 그러니까 법관 또는 법원 앞에서 진술한 진술조서 내외, 이걸 말고 그 다음에 피의자 신문조서 말고요. 311조 말고, 그거 말고 진술서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아닌 자가 말이죠. 진술서 또는 진술서에 기재한 서류에 대해서는 성립의 진정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성립의 진정만 성립하면은 바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단 만약에 이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같은 거 어떻습니까? 이때는 성립의 진정 플러스 특신 상태가 있어야 돼요. 또한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성립에 어떤 부인했을 때는 어때요? 여기까지 잘 안 나와요. 여기 이제 1항까지만 자주 나오고 2항은 거의 안 나오고 있습니다. 2항이 뭐냐면 만약에 성립의 진정을 부인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는 성립의 진정을 객관적 방법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어떤 진술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때는 반대 신문권까지 우리가 보장받으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잘 안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일단은 변론 요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증거 능력을 부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신빙성을 탄핵해야 돼요. 신빙성 탄핵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 증거 재판하는데 그 서류 있죠.
자료, 서류가, 목록 같은 게 있죠. 목록을 좀 자세하게 봐야 됩니다. 거기 단서가 다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든지 이것은 무조건 건수를 잡아야겠죠. 여기로 나가야 됩니다. 이걸 또 메모장에다 쓴다는 것은 너무 많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줄을 그어놔야 돼요, 줄을. 줄도 가급적이면은 뭐 빨간색이라든가 무슨 초록색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김갑동이 하고 그죠? 우리가 이제 김갑동에 대한 변론 요지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변론 요지서고 그다음에 이을남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서예요. 그죠? 여기 보면 검토 의견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건 객관적으로 해달라. 이것은 변호인 그 측에서 자기들끼리 여기에 대한 어떤 의견서를 제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 김갑동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김갑동의 변호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가급적이면은 무죄로 우리가 변론해야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김갑동이가 이 공판정에서 말이죠. 만약에 부인한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는 목록, 그죠? 목록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목록에 없는 내용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공판 조사 속에 공판정에서 한 말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말을 했더라. 주로 누굽니까? 여기서는 김갑동이가 한 말보다는 누구 말을 우리가 자세하게 봐야겠습니까? 바로 공범인 이을남이 말한 것을 잘 봐야 돼요. 왜? 이을남과 김갑동의 관계는 아주 밀접하잖아요. 그죠? 이을남이 한 말을 예를 들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하면 어때요? 김갑동한테는 유리한 그 발언이 되겠죠. 이 내용 가지고 바로 이 조문을 적용하면 된다. 그 다음에 좀 아까 설명한 대로 그대로 또 하겠습니다. 313조는 됐고, 이거 312조, 314조, 313조가 계속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또 뭐냐면 316조예요. 316조 보면은 바로 전문 진술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전문 진술. 그러니까 진술한 건데 누가 진술을 들은 겁니까? 바로 이 사람이죠.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록한 그런 말이 있죠. 진술을 내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자가 누구의 말을 진술한 겁니까? 피고인 자죠. 1항은. 그다음 2항 같은 경우는 피고인 아닌 자가, 그죠? 피고인 아니니까 제3자죠. 제3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진술한 겁니다. 피고인 아닌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 자, 그래서 316조 1항 같은 경우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을 했잖아요. 그죠? 이때는 특신 상태 있고 그다음에 특신 상태 하나만 있으면 되겠죠. 그다음에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을 했을 때 진술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때는 역시 필요성과 그다음에 특신 상태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그죠? 내용을 했을 때 피고인 아닌 자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뭡니까? 피고인 아닌 자니까 제3자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 있다든지 뭐 증언을 거부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314조에 바로 진술을 할 수 없었을 때 포함할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걸 부정하게 되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조문 가지고 우리가 응용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보세요. 326조를 활용해야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면소 판결이에요. 면소 판결. 자, 여기 나온 조문만 잘 보셔도 여러분들이 이 100점에서 한 80점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좀 더 노력하면 100점도 맞을 수 있고. 자, 면소 판결 나오게 되면은 기판력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정 판결이 이때는 면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포괄 일죄라든가, 그 다음에 상상적 경합이라든가 하나의 죄로 판단하는 겁니다. 하나의 죄에서 일정한 부분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포괄 일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종전에 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공소가 제기됐다. 그럼 이 사건은 바로 면소 판결하게 돼 있거든요. 면소 판결. 요런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면소 판결로 가는 가능성이 많은 것은 바로 상상적 경합, 그 다음에 이제 포괄 일죄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상습범 같은 게 있죠. 상습범. 이런 말이 나오면 야 이거 326조로 가겠구나.
그죠? 첫 번째 326조